시작하면 되나요?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황금이 얼마나 가봤습니다.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열기가 올랐습니다. 오늘 밀도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주 사람이 지겹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디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명동이네요. 이거 잘 봐야지 명동이 몇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본도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튼 여기 일본인가 보네. 천안주포 같다고요. 일본말 있으면 일본인데 이쪽은 샹하이의 뒤에 보다가 남경동루라고 있습니다. 아직 동루라고 하고 아무튼 이 밀도문제를 생각하게 됐는데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수년 전에 그 핀란드의 박물관에서 강연을 한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고급이랑 의자 다 찼는데 집에 와서 밀도 대비로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동아시아의 큰 특징이 고밀도인 것 같습니다. 도시 주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공모전을 이제 오늘 두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비로소 정확하게 비교를 정확하게 했고요. 이것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제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한국의 그런 건축에서 이 지역의 건축으로 좀 같이 보면서 건축과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시와 주거를 같이 이어줄 수 있는 개념이랄까요? 그것으로 유형이라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옥이 북촌이나 역사도시 많은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데요. 한옥이 하나의 도시주거로서 잘 진화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다. 죽지 않고서 거의 기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더욱 이렇게 차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이 잘 남아있는 문제 중에 한 곳이 북촌이나 서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을 볼 때는 늘 애처로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땅을 쳐보니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다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전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아마 많이 나오고 그것이 한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유형과 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조사했던 동아시아의 몇 개의 주거형을 소개해드리면서 뒷부분에서는 한옥이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아시아 지역의 도시에 있는 그런 건축이지만 좀 더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중앙청이 보니까 80년대 정도의 사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겨우 이제 띄어서 있지만 이것이 주거 유형으로서 주택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정주의 체계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갖고 있는 또 그리고 저기에서 원만한 새로운 도시생활 그런데 이 도시생활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사실과 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죠. 그래서 혼자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북촌의 그 공연을 80년 중반쯤에 주관하시는 김승희 수상같이에서 공사드렸던 그림인데 집들이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긴 합니다. 그것이 물리적 거리를 근접시켰지만 저것이 모인 것에 어떤 세계적인 논리가 있는지는 사실 이야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논리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는 게 아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해동 11번지 것입니다.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합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층의 가운데 중정을 가진 앞마당을 가진 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까지 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벽이 붙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위로 올라가려도 올라가지 못하고 하여튼 긴장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긴장감이 나는 것처럼 긴장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진짜 도시주거로서 잘 집합되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하고 이 집이 굉장히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이것과 이것은 지금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당에서 뒷집에 창이 들여다보고 저희가 조사할 때 무슨 싸우는 소리도 좀 들으려고 했고 여기서 편안한 그런 사적인 좀 내밀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게 하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또 상업적인 용도로 바뀌고 이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고민의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동네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동네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사하는 분들이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 있고 골목이 있는데 이런 가로채기는 역사 도시에서 흔히 보여지는 길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건 아마 밀도하고도 뭐 관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개방적인 속성을 가진 한옥이 사적인 영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내밀한 골목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형식은 물리적인 형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김수희 교수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원고에 공간적 실천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번역해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뭐 스페이셜 프랙티스나 그러니까 그러한 그 측면에서 좀 생각할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오더링 스페이스라고 유형학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형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태와 용도 그리고 의미 이것이 잘 결합됐을 때 하나의 유형으로서 성립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물리적 형태는 뭐 누가 봐도 근사하고 아주 한국적인 골목이라든가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그렇지만 그것이 생활 패턴 공간 이용의 방식과 또 어떻게 만나고 있냐 그것이 어떤 도시 생활의 의미를 아까 도시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공동체를 지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의 여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이 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충화되고 연립화됐을 때는 이런 골목들과 존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해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20세기 말까지 많은 다독주택지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집합의 논리, 그것들이 명료하게 와닿지 않고 물론 뭐 아파트가 재산 가치를 가지고 뭐 투기의 대상이 되고 해서 그런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지만 모두 우리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투기 열풍에 휩싸였던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사실 이 단독주택지가 가족들의 원활한 생활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매력 있는 주거지로 자리 뿌리 내렸더라면 저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여러 가지 단독주택지가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주로 만들어진 일산 정발산 지역의 단독주택지를 보시면 여기에 우리 김승혜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건축가들이 건물들을 지으셨는데, 실제 이 도시적인 이 마을의 또 길의 체계라든지 공간은 주변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그 가로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주거 유형, 주택의 형식과 도시 조직이 서로 어떻게 정합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도시 설계를 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길이 있고 사람은 좀 보기 힘든 자동차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도시 주거의 문제에서는 집합의 논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장소화 연결시킬 것인가. 제가 이 라포르트의 용어를 인용해서 주택마을 체계라는 말을 조금 발전시켜 써놨는데, 아무튼 이런 시스템으로서의 공간 체계로서의 도시 주거 또는 그 유형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한옥이 한옥한테 책임인 건 아니죠. 그냥 잠시 기절해 있었던 거고 그 후에 어수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동아시아죠. 한국을 포함해서 거기에 한 4-5개의 유형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4번이라고 북경의 도시주택 유형이죠. 이렇게 굉장히 격식을 갖춘 커다란 건물들이며, 이게 이런 건물들이 4개 모여서 4번이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붙고 뒤로도 붙어가지고 이런 도시 조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촌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아마 서촌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거기에도 이런 정도까지의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8세기의 그 도시 그림인데요. 권류 경성 북경이 있습니다. 일정한 가로 호동이라고 부르는 골목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다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됐다기보다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본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동이 있고요. 이렇게 뭐 도자방이라고 해서 뭐가 있고, 중정, 원자라고 부르는 중정이 있고 잘 맞춰졌는데, 그러니까 단위주택의 밀집까지는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북촌이나 서촌의 한옥이 디귿자는 뭐 이렇게 해서 다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또 거기에는 이런 어떤 도시의 소위 생활이 있습니다. 삶의 장소로서 이것이 잘 쓰이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편한 다 엎어서 잘 하고 있는데, 이 다음의 문제, 그것이 좀 4번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 국가호동이라고 되게 일산 단독주택지가 만들어졌을 때좀 만들었던 하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양농이라는 청와대 교수님을 대통령에서 지내는데 공무원이라고 작은 가까운 지역입니다.